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최소한 서울에서는 이미 그런 것 없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선 비츠 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거주지 달라져 거주지 분리 심화되었다. 소득 불평등 지수는 감소했는데 거주지 분리 지수는 상승했다. 요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평균 소득 진위 계수는 2017년에 0.514에서 2021년에 0.470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득 진위 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치상 4년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상식에 좀 반하는 결과죠. 그리고 밑에 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지수는 2021년 0.015로 2017년 0.013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지수는 오히려 수치가 나빠져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경향이 좀 더 뚜렷해졌다. 요런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기사를 계속 보면 신규 주택 공급이 없었다면 공간 분리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보면 또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적 계층 혼합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위화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소득층 중심의 공간분리 정책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신규주택 공급을 하면은 임대주택 의무적으로 몇 개를 만들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계층 혼합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위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있어서 그나마 공간 분리 현상 요거를 좀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두 개의 말이 요 두 개가 안 맞죠. 상황을 보면 요 두 개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사가 전반적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평준화되었지만 거주지 분리는 심화되었다. 요 자체를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보고서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거는 없었습니다. KCB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했다. 그 결과만 보여줄 뿐입니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거주지 분리 지수 변화 요거 보면은 요것도 제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소득이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좀 많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별 좋아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서 거주지 분리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대구시, 경상북도 이런 지역에서 지방에서 거주지 분리 지수가 오히려 심화되었다. 거주지 분리가 심화되었다. 잘 사는 사람들끼리 살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 사는 그런 현상이 지방에서 오히려 심화가 되었다. 라고 하니까 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서울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라면 오히려 조금은 말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국토정책 브리프 요걸 봤습니다. 요 학회지 같은데
실려있는 요 자료까지 제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름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골 때립니다.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2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TV 드라마에 그려진 거주지 분리와 그 변천. 그 많은 드라마들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흥미 위주로, 시청률 위주로 만든 그 드라마에는 현실이 100%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 그게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막장 드라마 보면 거의 재벌들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거주지 분리 변천사를 어느 정도 평가했다는 거, 이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1980년대 TV 드라마 달동네가 빈곤한 삶의 무대이긴 하나 희망적인 공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소득층의 공간이건 혹은 어쩌다 그려지는 상류사회 공간이건 사회적 계층에 대한 적대나 배타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당신 생각이죠. 어떻게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봐야 아는 것이지. 그리고 90년대에 달동네라는 저소득층의 삶의 공간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TV 드라마 고소득층 중심, 이른바 강남 중심의 상류층을 위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본격적인 소재로 다루어지기 시작. 강남이 아니죠. TV에는 주로 평창동, 한남동, 삼청동 쪽에 있는 고급 주택가가 나옵니다. 마당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이런 게 주로 나오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죠. 밑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2000년대 상류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게이티드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아니죠.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에 재벌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파트가 안 나옵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이것은 일종의 폐쇄적인 어떤 아파트,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토건족을 위한 보고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핵심은 3번, 4번인데 3번을 보면은 측정 자료 및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KCB 자료를 활용했다는 내용과 거주지 분리 측정 지수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레얼던 앤 비숍 2011 요걸 썼다고 합니다. 요렇게만 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도저히 근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04번에 자료 및 방법에 상관관계 분석을 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요거는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논문의 대부분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데 90% 이상은 전혀 볼 게 없습니다. 이 자료도 거의 볼 내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결과에 영향 주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데 방향성을 가지고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산식을 써가지고 어거지로 결론을 도출하는 논문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논문 볼 거 정말 몇 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3, 4번 요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데이터 검증에 대한 데이터 검증 및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5번 시사점 및 한계 뭐라고 써놨는데 핵심이 없습니다. 핵심은 대한민국 부동산 아는 사람 다 알죠.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소득의 함수가 아닙니다. 거주지는 소득의 함수가 이미 아닙니다. 자산의 함수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특히나 부모님 포함해서 부모님 자산이 중요한 그런 시대죠.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무슨 소득하고 거주지를 분석을 합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소득과 주거 관련성은 대한민국에는 없죠. 연구원도 아마 알 겁니다. 누가 시켜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결론을 좀 내라라고 했겠죠. 서울은 지금 이제 PIR이 25 이상으로 갔습니다. 소득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임대 수익률은 2% 미만이고 PIR은 25 이상. 철저하게 유동성 전세 시장에 맞는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미 소득과는 무관하고 유동성이 훨씬 중요한 요소인데 그 유동성 공급은 부모의 돈으로 이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인구가 줄고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전세가 월세 시장으로 고착화되면서 매매 가격 수직갭 하락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소득과 주거지 관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분석을 하면은 정말 소득과 주거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자산, 특히 부모님 자산하고 주거지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은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다. 그래서 출산율도 0.78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연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